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임미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에 간간히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목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 민주당의 목소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우리 임미연 위원장님께서 통합 신공항 문제를 가져오셨어요. 이 얘기 해보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뭐 전국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일이죠. 바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이르면 28일쯤이요. 다음 주 월요일 이때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안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이게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합의가 된 상태로 의원이 올라왔고 또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없다 보니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상임위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행안위에서 다루는 거군요. 그래서 행안위 법안 소위 이게 이제 첫 관문이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법사위 통과는 뭐 무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10월 4일 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10월 3일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250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인터뷰에는 경기 침체나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서 국가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법안은 당장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 이게 행안위에서는 다뤄졌지만 법사위에서 다음 총선 때까지 이것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다뤄질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글쎄요, 그 국회의원 그 지역구 획정하는 거 그게 좀 달라질까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고요. 이게 일단 이 편입이 되면 경북에는 변화가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도의회 규모가 먼저 축소가 되죠. 23개 시군에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도의회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한 개의 군이 줄면 두 개의 의석이 자동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 규모가 축소가 될 거고 당장 24년도에 치러질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데요. 군위, 청송, 의성, 영덕 이 4개의 군이 합쳐진 복합선거구는 인구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여기 다른 군을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이 선거구 자체가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현재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저희가 한 달쯤 됐나요? 이 문제를 좀 다뤄봤었는데 글쎄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선거구는 줄지 않을 확률이 비교적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게 인구가 늘어났으면 줄지 않아도 3개 군을 합쳐서 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성의 경우는 올 연말 되면 인구 5만이 깨질 가능성도 많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도의원 선출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5만이 넘어가면 2인 이상을 뽑게 되어 있고, 아, 5만 네. 밑으로 떨어지면 도의원을 1명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네네. 거군요. 저는 법사위에서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이것을 행안위는 넘겼다고 하지만 예. 법사위에서 이게 과연 1250건에 지금 밀려있는 법안을 뚫고서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저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그대로 출마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이 선거구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너무 나갔나요? 그거는 아마 방송을 들으면 예. 우리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면 법안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이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군의군이 이제 대구를 편입되게 된다면 네. 어떻게 이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편입 이후에 우리 경북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규모가 줄고 국회 의석수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예, 예.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군위하고 대구는 지도상으로는 약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붙어 있는 경계가 803 정상 부분에 한 4km 정도가 붙어 있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칠곡군을 거치지 않으면 군위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북구에서 대구 군위가 된다고 했을 때 북구에서 군위를 가려고 하면 경북 칠곡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기준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를 통해야만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과연 법사위에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이 오히려 대구와 더 근접해 있는 칠곡이나 경산이나 성주나 이런 청도, 고령 이쪽 지역에서 예, 예. 생활권이 대구와 같으니까 더 가까우니 우리는 대구로 편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 예. 경북이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군이 편입은 경북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최초의 도미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요. 굉장히 위험한 조치이고 예, 예. 경북이 겪게 될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의석수가 주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군민들이 들으면 좀 속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신공화 유치 그 선정 과정에서 거의 모든 우리 지역의 정치권,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권과 또 군의군수와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는 게 맞다. 이런 겁니까? 저희가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철우 지사하고 정치권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김영만 군수의 유치 신청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이 군의를 대구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묘책을 나름 당시에는 묘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거고 군의가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니 이게 정치권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거는
다시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옳았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후에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반드시 전 과정을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이 군의를 편입하는 문제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공항이 이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대구와 군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다른 지역이 여타 의성의 경우도 이를 통한 공항을 통한 개발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군위 편입안이 논의가 되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전제 조건인 양 받아들이고 이것이 되어야 공항 이전에 협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른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2기 이철우 도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재선이 되면 초선 때 뿌려놓은 씨를 이렇게 성과를 거둬들이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신 이철우 지사의 도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뭔가 도정을 계획을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도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대표 공약이었던 통합 신공항 이전은 군의를 대구로 보내게 되면 실제로 대구 내 이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 경북 입장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주도권이 지금 대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500만 광역시를 만들어서 특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행정 통합을 이루어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행정 통합 문제는 예. 홍준표 지사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쇼다라는 발언으로 완전히 좌초되었고요. 예. 대구, 경북, 구미, 환경부, 한수원이 협력해서 결과물을 냈던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다시 원점이 되었으니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4년은 이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대표 정책으로 꺼내든 게 메타버스 도시 경북인데요. 예. 저는 이 메타버스 문제는 다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민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도시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5G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사업권을 받았던 SK, KT, LG U+가 이번에 사업권을 회수당했거든요. 투자가 예. 부진해서. 예. 5G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요원한 사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것이 민간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행정이라는 데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행정에서 과연 메타버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정책적 판단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 남아서요. 아까 그 취수원 문제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미에서 안동 이마댐 물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십니까? 찬성 입장이십니까? 저는 반대 찬성을 떠나서 예. 올 초에 합의되었던 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구미 취수원 그대로? 구미 해평 취수원으로 이전 문제를 전 약속 합의된 사항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저는 안동시에서 이 물을 대구시에 주겠다 말겠다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그래도 정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